get a smile. 자, 웃는 상이 최고의 상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웃고 있습니까? 억지 웃음 말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자, 왕상은 다음에 얘기하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토양의 얼굴에 관해서 우리가 봤죠? 소일에 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종자가 자라는데, 이렇게 자라는데 과연 필요한 요인들, 요소들은 뭐였느냐? 이제 토양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봤다 하는 겁니다. 봤는데,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나온 게 뭐였죠? evaporation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 transpiration 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evaporation 이렇게 합쳐서 쓴다. 이것은 땅 위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정발이라고, 이것은 잎이나 줄기, 식물체에서 날아가는 것을 정산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쳐서 정발산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evaporation 이렇게 합성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과연 뭐냐? 이 물이 뭐예요? 화학식으로 쓰면 H2O다. 이건 안다. 그럼 H가 산소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2개 있다. 그죠? 이게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어이구, 이상하다? 물이 하늘로 공기중으로 날아간다? 그런데 이 시즌이 왔어요. 이 시즌이 오니까 이 연못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스가 되더라. 얼어버리더라. 이게 뭐였어요? 이게 아이스가. 그 근본은 이 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더라. 하늘에서 어느 날 비가 내리더라. 이것도 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뭐가 내립니까? 송송송 뭐가 옵니다. 노래가 송송송입니까? 펄펄펄 이렇죠. 펄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눈이 내려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이건 뭐 시간이 너무 앞서갔네. 어쨌든 가을 오텀이 되니까 11월 중하순 되니까 뭔가 식물의 잎에 뭔가 내려가 있어. 근데 깡깡 얼어가 있어. 그게 뭐예요? 서리, 프로스트. 서리가 내려가 있더라. 근데 새벽에 가니까 잎에 서리가 아니고 그냥 물방울이 이렇게 내려 있더라. 그리고 짠디 같은 데는, 낮은 데는 이 신발이 젖더라. 그건 뭐예요? 이슬이더라. 도대체 이게 뭐냐? 얘가 전부 뭐예요? H2O라는 하나의 물에서 다 기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물이란 얘 하나가 결국 얼굴이 몇 개예요? 얼굴이. 자, 가장 큰 얼굴 뭐예요? 그냥 물, 얼음, 하늘에서 내리는 눈, 비, 그 다음에 서리, 이슬. 얼굴이 몇 개예요? 나 6개 카운트 했는데 하나가 빠졌어. 그런데 우리가 이 6개를 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은 온도에 따라 변한다. 그러니까 아까 토양을 우리가 분석할 때 큰 얼굴, 토양의 얼굴은 뭐였습니까? 점토냐, 양토냐, 그러니까 식토냐, 양토냐, 사토냐, 요 3가지 얼굴이었잖아요. 더 세분하니까 5가지, 식양토, 사양토가 들어갔을 뿐이죠. 그죠? 그 함유량을 가지고. 근데 이 얼굴은 지금 어떤 얼굴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하고 눈은 빼고 일단 예를 들어 바닷물, 강물, 우리가 마시는 물, 또 작물이 잘 자라라고 주는 물,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액체죠. 리퀴드 상태예요. 액체 상태. 그런데 겨울이 됐어. 연못이고 주전자 물이고 바깥에 내놨더만 얼었다. 그거 뭐예요? 고체죠. 그 고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체. 그런데 얘가 하늘에서 서리가 내린다. 이것은 뭐예요? 또 고체죠. 서리는 고체입니다. 눈은 고체죠. 그러니까 걔들은 다 한 통 속으로 묶어버리고, 그런데 내가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 방금 뭘 먹었어요? 간편식 먹었죠? 간편식 먹으면 거기에 뭘 부을까요? 뜨거운 물을 붓죠. 그 뜨거운 물을 끓이면은 뭔가가 이상하게, 내가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뭔가 맺히죠. 그건 뭡니까? 그건 기체예요. 기화되어서, 액체가 높은 온도에서 100도씨 이상에서 기화되어서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고체, 기체, 액체 이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게 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범지구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 물의 얼굴이 이 세 가지가 아니고 유일하게 액체만 존재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미 종말의 시기를 맞았을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이 다 육지로 내려왔다. 그 다음 남북극의 빙하와 빙산이 다 녹았다. 액체다. 그러면 우리 육지를 다 덮어버리겠죠. 그러면 해수면이 76m 이상 더 올라갑니다. 76m 더 이상 올라갑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시대가 와버리겠죠.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삽니까? 살 수 없어요. 저 달나라 가야 됩니다. 화성을 찾아가든지. 그런데 아주 오묘하게도, 절묘하게도 이게 물의 형태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고체가 있더라. 그래서 물에 얼음이 떠 있으니까 그 양이 엄청난 양이더라. 또 기화되어서, 기체화되어서 공중으로 날아가니까 그것도 공기 중에 분포해 주니까 해수면이 안 높아지더라. 이게 우리가 축복받은 지구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 얘기하면서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해수면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작물학적인 재배적인 차원에서 이 물을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이 또는 작물이 자라는데, 이렇게 하나의 종자가 이렇게 커지는 데는 온도, 산소, 수분, 요 세 가지가 핵심 팩터인데, 또 더 자라기 위해서는 양분이 필요하더라 했죠. 뉴트리언트. 그죠? 양분이 필요하더라. 사람이, 동물이 살아가는 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탄단지. 그죠? 탄수화물은 뭐죠? 카보, 하이드레이트. 그 다음 단백질, 프로테인, 지방, 리피드 또는 오일 이렇게 말하죠. 요 세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 식물이 자라는 데는 필수 원소 16가지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매크로뉴트리언트, 촌에서 스피카로 이장님이 까맣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량 원소 또는 대량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량 원소 또 소량 원소 요 7가지가 있죠.
북령구라는 애가 시근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성분들이 필수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변은 발음을 어떻게 한다? arise, R을 굴려야 됩니다. arise라고 한다. 이 변은 이상하게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16대 원소에 들어있지 않는 이 Si 규소라는 애를 좋아한다. 이게 규소가 없으면 작물이 자라긴 자라. 근데 병해충 걸리고 잎이 쭉 늘어지는 형태로 된다. 그러면 규소를 아주 선호하는 식물이 작물의 이 벼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한, 그러면 이것은 16대 원소 안에는 안 들지만 17대 원소에는 들겠죠. 그죠? 배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라고 하는 토마토 이 배꼽이 썩어요. 배꼽이. 이건 이제 생리적인 장애입니다. 내가 토마토를 길렀는데 배꼽이 썩어. 이건 뭐의 부족이냐? 칼슘, Ca. 이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가 있어요. 무가 있는데 가운데 바람이 숭숭 들었어. 바람이 든 거 알죠? 바람이 들었다는 것은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이냐? 붕소가 결핍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생리적인 장애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벼 잎이 있는데 잎에 가시처럼 이 반점이 생겨. 이런 게. 반점이 생기면 잎에서 클로로필, 엽록소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이 적어.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죠. 그럼 이런 거는 뭐냐? 이것도 미량원소 결핍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토양이라고 하는 얘는 과연 뭐냐? 이러한 원소, 아까 필수 원소 16가지 플러스 규산이라고 하는 이 원소 17대 원소까지 포함합니다. 17대 원소를 포함해서 이것들을 토양 속에 다 갖추고 있는 이것이 아까 얘기한 토양입니다. 그냥 토양이 모래냐, 점토냐, 미사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의 형태일 뿐이고 얘들이 이 양분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토양은 과연 뭐냐? 토양은 일단 이 뿌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역할, 스탠딩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양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스탠딩. 두 번째는 소일은 여기 적을까요? 첫 번째는 스탠딩. 두 번째는 뉴트리언트 양분을 홀딩하는, 가지는 힘. 이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양분만 있느냐? 물도 있죠. water maintain, 수분을 유지하는. 수분만 있나요? 공기도 있죠. air. 이게 뿌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결국은 여기서 유지만 하느냐? 네 번째 해서 뭘 한다? 지상부로, 줄기로, 잎으로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이 토양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양의 성질,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토양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질, 캐릭터리스틱,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캐릭터, 성질. 저 사람은 화를 잘 낸다? 저 사람 잘 웃는다? 뭐 하는 등등. 이걸 사람의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토양의 성질을, 이거는 성질이 아니에요. 토양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일 뿐이고, 성질은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을 하느냐, 화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pH라고 하는데, pH는 수소이온 농도 표시는 이 대괄호로 합니다. 수소의 농도에 역수의 대수 로고값 취한 것이 pH입니다. 그럼 수소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pH는 낮아지는 거죠. 1쪽으로 1에서 14까지 있으니까 7이 중성입니다. 이 이하로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토양의 성질은 이쪽으로 이 수소이온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된다? 산성화된다. 이 산성화되면은 작물이 잘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 어디서 잘 자라느냐? 평균 6에서 8 사이에서 잘 자란다.
보통 6, 7에서. 그런데 콩과 얘들은 또 7, 8에서 또 잘 자라요. 그러니까 작물도 개성이 있다. 특성이 있어. 잘 자라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각 작물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캐릭터리스틱이다.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생겼어. 막 어떻게 생겼어. 봉급을 받아서 생겼는데, 나는 작물을 기르고 싶다. 그런데 땅을 처음에 구입해야 되겠죠? 땅을 사서, 주위에 보니까 땅이 1,000만 원짜리 땅이 있어서 샀어. 그거 샀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작물 배추를 그냥 심었어. 심었던 배추가 다 죽어버렸어. 왜일까요? 토양의 특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배추를 심은 거예요. 큰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100평, 200평 하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대규모로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토양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토양의 이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흑토라농촌진흥청 들어가면 흑토람이라는 데 있어요. 여기 가면 우리나라 전 면적에 대한, 농지에 대한 토양의 특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토양의 얼굴이 있었죠, 그죠? 예. 토성이란 soil texture. 양토냐, 식양토냐, 사양토냐 이런 애들 나오고, 그 다음 pH 기본적으로, 그 다음 유기물, 오르게닉 매럴, 유기물 함량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양 조사를 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물의 얼굴을 우리가 토양 얼굴을 봤죠. 이제 그 물의 얼굴을 보니까 물의 얼굴이 너무 복잡다기해. 다기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이 작물이 물을 먹는 거는 다 뿌리를 통해서 먹죠. 뿌리를 통해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자이저 하려고 하면은 입으로 먹죠, 음식물을. 통상적으로. 그런데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그럼 뭘 줘요? 그렇죠? 주사를 꽂죠. 링겔 주사를 맞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으로만 음식물을 섭취해서 위에서 불에 대서 대장, 소장으로 가서 막 각 기관에서 분해하고 흡수되는 줄만 알았는데 뭐예요? 핏줄에 바로 다이렉트로 영양분을 주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위 응급조치죠. 그럼 식물은 어떨까? 식물도 그게 가능하다. 지금 뿌리 하는 역할 했는데 양수분을 공급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한다,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뿌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잎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한테 수액 공급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잎을 통해서 준다 해서 연면시비 이렇게 말합니다. 잎을 통해서. 잎에다가 양분을 스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뿌리면 얘가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이 어느 정도 촉진이 되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면시비 얘기 나왔으니까 요 연면시비는 언제 하느냐? 뿌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뿌리로서. 그리고 아주 시급할 경우에, 이건 지금 잎이 막 시들어서 그 토양을 통해서 토양에 비료를 줘서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회복하기에는 너무 급해요. 그럴 때는 잎을 통해서 양분을 준다. 그걸 연면시비라고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내가 연면시비를 한다. 자, 연면시비를 한다는 것은 이 잎을 통해서, 잎에 이제 공국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기관을 통해서 양분이
양분, 첫째는 이 공기 이동 채널입니다.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제, 이게 뭐죠? 삐져나왔나? 가을 되면, 12월쯤 되면 우리가 뭘 담그죠? 이거 뭐처럼 생겨나요? 그렇지. 찰떡같이 알아보면 됩니다. 그죠? 이 배추다. 배추. 배추를 소금물에 절임하죠. 절임. 소금물에 절였다. 그러면 이 배추가 어떻게 돼요? 숨이 죽는다. 야, 너무 격한 표현 아닌가? 숨이 죽는다. 숨이 죽는다. 죽었다는 얘기죠. 죽어버려. 그죠? 그 왜 죽을까? 배추가 왜 죽을까? 그러니까 원래 배추가 이만했던 것이 소금물에 담가 놓으니까 어때요? 이거는 좀 과한 표현이지만 이만해지죠? 죽어버리죠?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럼 왜 죽을까? 죽어버렸어. 왜 죽을까? 안에 있는 H2O라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렸어. 수분 함량이 여기서 90% 있다가 50%로 줄어버렸어. 이 40% 수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어버렸어. 죽었어. 그거는 뭐냐? 이렇게 통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물이 이만큼 있었어. 배추에.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 소금물을 넣었어. NaCl이죠? 소금물을 넣었어. 넣으니까 농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반토막입니다. 물만, 수분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물이 빠져나와. 그래서 물의 균형이 나중에 이렇게 맞춰지는 거라. 이렇게 맞춰지겠죠. 이렇게. 맞춰지니까 어때요? 여기도 이렇게 돼버리죠. 그 이만큼 물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숨이 죽어버리죠.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연면십이 했죠. 그럼 여기서 비료 농도를 아주 높게 해서 빨리 얘를 시들시들 하니까 또 잎이 황화되어 있다. 황색으로 되니까 녹색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급해서 비료를 농도를 진하게 해서 뿌렸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 현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됐죠? 이걸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3태 세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역할도 그러하고, 지구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식물 내에서도 한번 보세요. 균형이 안 맞으면은 사람이고 모든 생물이 한 방에 갑니다. 그게 물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물이 계속 수분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죠?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한번 볼까요? 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마스크 낀 학생들 있죠? 끼고 안경 딱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경이 성에가 끼죠. 그게 수분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따뜻한 물을 조금씩 그만큼 마셔줘야 탈수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막 갈증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이거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데 식물이 수분이 부족하다 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요렇게 팽팽해야 되는데 얘가 쭈글쭈글이죠. 쭈글쭈글해져 버려. 그럼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결국은 팽압이라고 하는 것을
팽팽하게 유지해 주는 것을 팽압이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그러니까 세포적으로 보면 액포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우선에는 이게 팽압을 팽팽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양분을 이동하는데도 수분을 통해서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양분 이동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물의 기능이 그만큼 다양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연면 시비를 하니까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응급하게 우리가 비료를 타서 줍니다. 그럼 몇 프로로 주느냐? 절대 0.5% 이상을 타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 할 때는 1%도 관계는 없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0.5%에 그러면 0.5%가 무슨 말이냐? 자, 이만한 통이 있으면 이만한 통이 이제 200리터다. 200리터 소위 고무통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내가 이제 물을 요만큼 까닥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100리터의 물을 이제 기본적으로 한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질소 우리가 NPK 요게 비료의 3요소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 4요소는 칼슘, 5요소는 마그네슘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지금 급해요. 이걸 줘야 돼. 이렇게 줘야 되니까 요걸 얼마를 타느냐. 0.5%니까 얼마예요? 100리터의 기준으로 하면, 부피 비료로 하면 1%가 1리터죠. 그죠? 그러면 0.5리터 부피로 하면. 그러면 이런 통이 있잖아요. 이 눈금이 있는.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00ml. 500ml는 0.5리터죠. 그죠? 요게 이제 1000리터. 1000ml. 요것은 이제 1리터죠. 그죠? 예. 500ml는 0.5리터고. 요렇게 이제 정밀하게 된 조그만 통을 가지고 여기에 희석합니다. 이렇게 믹스웰 합니다. 해서 이것을 이제 뭐 적은 면적 같으면 물조리개로 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 기계를 동원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잎에 이렇게 이제 배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 하면은 여기 뿌리 주는 거죠. 골고루. 그렇게 하면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 잎 색깔이 너무 황화되었다. 이거 광합성 못한다. 큰일 났다 싶어서 엄마한테 이제 자랑도 하고 싶어서 뭐합니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나는 좀 많이 타갖고 빨리 초록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거 0.5리터 줘야 되는데 이거 5리터 집어넣었다 하는 순간 다음날 되니까 더 황화돼서 죽어버렸어. 그 엄마가 야야 니 뭐 했노? 하니까 엄마 너네 학교에서 배웠는데 정확하게 해가지고 연면 시비하면 산다 해서 했는데 교수님한테 책임이 있다. 교수님 따지러. 그래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연면 시비 할 때는 반드시 저농도에서 해야 된다. 김치 담그는 장면에서 삼투압 봤죠? 그죠? 이 삼투압 현상에서 봤듯이 지나친 고농도, 농도가 1% 이상 되는 데서는 잘못하면은 잎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요걸 이제 핵심으로 안고 가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농산업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간다고 하면 이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토양이 하는 역할이 스탠딩 지지 역할 첫 번째 했죠. 그리고 양분, 수분 보관하고 공급하는 역할 있었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토양에 작물을 재배를 했는데 조금 더 깊게 갑니다. 재배를 했는데 이 작물이 아주 센시티브한 작물이다. 아주 우리 사람도 아주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잠을 못 잔다든지 또 화장실에 못 간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민감한 사람들. 아주 조금만 예민한 얘기하면은 화를 벌컥 낸다든지 이런 캐릭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양합니다. 작물도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양이 쉽게 성질이 확 변한다. 그러니까 비료를 조금 주니까 이게 막 pH가 7에 있다가 pH가 3이 된다든지 이렇게 막
갑자기 변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토양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양은 은은한 엄마의 품 같은 역할을 한다. 그걸 뭐라 하느냐, 완충작용이래. 완충능, 완충작용 또는 완충능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버퍼 이펙트. 버퍼라고 하는 버퍼 존 들어봤죠? 완충지대. 우리가 DMZ 하면은 군사 분계선이죠. Demilitarized Zone 돼 있죠. 그건 완충지대죠. 그죠? 어느 군인, 남쪽, 북쪽 군인도 침범할 수 없는 완충지대예요. 그 버퍼 존이라고 하는 것은, 버퍼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분이나 뭔가를 내가 줘서 또는 토양을 변화시키고자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이 버퍼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버퍼 이펙트하고 유사한 걸 또 설명하면, 땅하고, 일반 우리 땅하고 바닷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겨울이 됐을 때 온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닷물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죠. 그럼 바다는 뭐예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온도가 여름에 엄청 데워졌어. 바닷물이. 이 땅도 어느 정도 데워졌는데 겨울이 오니까 햇빛이 적게 비치니까 이 내륙의 온도는 급속히 확 영하로 떨어지는데 바다는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게 버퍼 이펙트, 완충능이랍니다. 그 엄마의 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갑자기 확 변하고 없죠. 자식이 뭐 대기 비행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뭐 비행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엄마는 다 품어주죠. 그 엄마의 품과 같은 것이 뭐다? 토양이다. 소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다다. 그렇다.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바닷물은 비열이 크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토양이 갖고 있는 이 완충능 버퍼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는 엄마의 품 말고요, 돈 되는 거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신 학문이니까 갑니다. 이제 이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연면 시비를 하고 있죠. 뿌리로 통해서만 양분을 공급해 줬죠. 그런데 잎을 통해서도 줬다. 그런데 토양이 굳이 있어야 되느냐? 왜? 채소작물을 재배를 하려고 보니 채소작물은 주로 이렇게 쪼그려 앉죠. 쪼그려 앉으면 관절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딸기를 예를 들게요. 자, 딸기는 뭐 붉은색이니까 스트로베리를 재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걸 두둑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고랑이라고 그러고, 요 두둑, 고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작업을 해. 딸기를 이렇게 심어 놨어. 그죠? 그럼 딸기가 이렇게 열리잖아. 이렇게 열리면 딸기 작업을 하는데 이 토양에서 심으니까 내가 소위 쭈그려서 이렇게 작업하면 허리 아프고 관절 다치고 안 좋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고슬이라고 해요. 이래 이제 지지대를 만들어서, 흙이 아니에요. 흙을 대용하는 코코피트라든지 저 열대지방에서 나는 나무들 있죠. 그걸 잘라서 이렇게 안에 흙 대신 넣어놓은 거예요. 아주 가벼워.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흙의 기능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지탱하는 역할. 그 지탱도 여기서 해. 딸기는 이로 이렇게 자라지 않으니까, 포복성이 기어 자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양분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한다면 어떻게 공급하는 거죠? 양분, 뉴트리언트. 양분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여기에 이제 큰 통을 만들어요. 나오죠? 큰 통에서 직접 이렇게
이렇게 공급합니다. 호스를 쫙 깔았어.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호스를 타고 쫙 양분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공급한다. 이걸 무슨 재배다? 양액 재배. 이렇게 말합니다. 양액, 물에다가 양분을 녹여서 공급하는 그것을 양액 재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시스템 여기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토양에서만 재배하는 농업에서 지금은 양액 재배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만 있느냐? 어디서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이만한 이제 플랜트가 있어요. 뭐 하우스가 있다 가정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주 다단식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상추도 있고 배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파프리카도 재배하고 다양한 형태로 재배를 하더라. 그죠? 옛날에 이제 인삼 같으면 주로 이 햇빛을 막는 이 가리개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재배를 했었죠. 이 아래에서 다 재배를 했는데 여기서 새싹삼을 재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명 식물 공장이에요. 식물 공장. 이 플랜트 팩토리라고 해요. 팩토리. 이런 시대가 와버리죠. 그럼 이런 시대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할까요? 그 결국은 필요한 게 작물이 자라는 데는 라이트, 빛하고 그 다음 뭐죠? 온도하고 월을하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작물이 자라죠. 가장 핵심적인 뉴트리언트, 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요 네 가지 요것만 공급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 빛도 지난 시간에 했듯이 레드광하고 청색광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LED 등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비추는 걸 조사라고 합니다. 이 온도, 작물이 적당한, 자라기에 적당한 온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상추, 양상추를 내가 재배해서 이거는 오염이 하나도 안 됐죠. 아주 청결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도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세밀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제 핵심적으로 재배법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준에 우리가 토양이라고 하는 역할을 여기서 이제 재배하니까 이걸 이제 배지라고 합니다. 배지. 배지라고 하는 데서 재배를 하게 된다.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수경 재배가 많은데 어쨌든 물에 재배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좁은 면적에 할 때, 예를 들어 사막이 있다. 그럼 사막에서 토양이 없잖아. 토양은 뭐 모래 땅이 있죠. 모래 땅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장점? 감자, 고구마 이런 뿌리성 작물을 재배할 때는 뿌리를 많이 들고 하겠죠. 근데 실제 양분은 못 가죠. 그 물을 줘도 수분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양분과 수분을 홀딩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물 재배가 안 됩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투입량도 많아진다는 거죠. 대신에 양토나 식양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재배를 못해. 토양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을 한다든지 양액재배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처럼 정상적인 땅을 가진 데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왜? 투입비가 너무 많이 든대. 스마트 팩토리에서 플랜트 팩토리 하나 만드는데 한 평 기준으로 기본 200만 원. 한 평. 그러니까 이제 한 평이라고 하면은 3.3제곱미터 높이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단 하는 거 말고 적어도 5단, 10단 정도 할 경우에 돈이 그렇게 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